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밤에 또 기사 하나 보셨죠? 그 정은경 관련된 기사. 이 정은경만 불러도 욕이 그냥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데 여기서 욕은 안 하겠습니다. 정은경이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물망으로 올랐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 인간이 질병청장 시절 이제 방역 초기부터 남편을 통해서 마스크 회사 그리고 진단 키트 회사의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떼돈을 벌었답니다.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이 물망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그 기사가 어제 나왔어요. 이거 우리가 왜 이런 자리에서 집회를 해야 되는지, 우리 가족들이 왜 백신을 맞고 희생이 되어야 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수십만 명이 왜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결국은 그 몇 놈들이 헤쳐먹으려고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라는 것이 이제 증거로 하나하나씩 나오죠. 문재인이 보십시오. 문재인이 그 마누라 김정숙이 걔가 그 숙명여고를 나왔어요. 숙명여고 친구, 김정숙이 친구, 당시에 영부인이었습니다. 친구가 지호영이라는 마스크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문재인이는 지호영에다가 마스크 독점 공급권을 줬어요. 100원짜리 마스크를 1,500원, 2,000원에 팔아먹었습니다. 그거 하나라도 더 팔아먹으려고 우리나라에 마스크 있는 재고 어디다 갖다 줬습니까? 중국에다 갖다 줬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재고를 중국에다가 다 그냥 인도적인 지원이라면서 다 갖다 주고, 우리나라에는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지호영이라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수백 배의 뻥튀기로 떼돈을 벌었다. 그런 인간들을 여전히 지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대통령이, 질병청장이, 식약처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온갖 비리를 저질러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비리를 저질러도 어느 놈 하나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고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게 이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정선거로 민주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거기에 여전히 대한민국의 절반의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정확한 현실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부정선거조차도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 부정선거입니다. 거기다가 전직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던 그 유력한 정치인이 나와서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고, 국회의원들, 대학 교수들이 나와서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고 그 증거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게 이 나라의 현실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소수의 백신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저는 뭐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 이 다음 달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딸내미 보낸 지 이제 3년이 돼 가는데, 이 3년이 다가오는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 서울까지 와가지고 집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있다면 그거죠. 너희 같은 모질이들에게 돌아갈 정의는 없다라는 거. 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그거를 그냥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그냥 명확하게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멈추지 않고, 진짜 이 2년 3년 동안 멈추지 않고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해왔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성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 대한민국의 정의고, 우리가 곧 대한민국의 진실인 거예요.
아무리 소수라도 우리만큼 이렇게 꾸준히 하나의 그 명제를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해온 집단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불투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지금까지 싸워오면서 미래가 이 뭐 내일이 보였던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이 진실들이 폭로가 되고 있고, 지금 뭐 그저께는 이제 일본에서도 일본에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방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방송에서 이제 그 교수들이 이거 연구해가지고 그 방송에서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폭로를. 백신을 접종을 누적을 할수록 사망이 점점 빨라진다. 3, 4개월 안에 사망을 한다. 라는 그런 이 어마어마한 거를 폭로를 해버리니까 일본이 또 뒤집어진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한 40%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나왔을 때 일본은 그냥 완화 전략을 선택을 했어요. 완전히 다 풀어버렸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뭐 백신 패스 이런 거를 완전히 풀어버리니까 하루에 5만 명씩 나오던 확진자가 풀어버리면 이게 늘어나야 되잖아요. 2,000명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신이 접종을 하면 할수록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는 우리나라 보세요. 백신 접종하기 전 우리가 2021년 2월 26일 날 아스트라제네카를 첫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13개월 전에 첫 확진자가 중국 입국 여성이 첫 확진자가 나왔어요. 13개월 동안 백신을 안 맞았는데 확진자가 6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을 하고 약 한 10개월 만에 63만 명으로 늘어요. 10배가 넘게 늡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요. 첫 접종을 시작하고 2년 만에 확진자가 3천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500배로 늘어요. 500배. 백신을 접종하고 확진자가 500배로 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백신은 효과가 없었고 백신을 맞으면 확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mRNA 백신은 몸속에서 항원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단백질을 몸속에서 자체 생산을 합니다. 근데 PCR 검사를 해요. PCR 검사를 하면 우리나라는 또 CT 값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CT 값이 45 같으면 제가 설명은 뭐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CT 값이 45면 35조 배, DNA 하나를 35조 개로 증폭을 시키는데 몸속에서 만들어낸 코로나 단백질이 검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무조건 되죠.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확진자를 만들어내가지고 격리를 하죠. 국민들을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렇게 격리를 하고 매일매일 PCR 검사를 하고 마스크를 씌우죠. 그러고 그 정책을 만든 인간들은 마스크 회사의 주식을 삽니다. PCR 회사의 주식을 사요.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러고도 방역의 주역이라면서 감히 국민들 속이고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노리는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입니까? 이게 이 나라의 대한민국 정권이 과연 제대로 된 정권입니까? 이거는 민주당, 국힘 할 거 없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놈들입니다. 좌우가 없습니다. 좌우가. 국민들 등쳐먹고 빚 빨아먹는 거는 대한민국 정치인들 좌우가 없어요. 어느 놈 하나 욕할 거 뭐라 할 거 없습니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짓밟아 가면서 이렇게 등을 쳐대고 피를 빨아먹고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서 선한 척, 그런 인간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의 힘으로는 지금 당장은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투표밖에 없는데, 투표조차도 선관위가 자기들 마음대로 작당을 해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뽑지 않습니까? 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앞으로 이 분향소 이 철거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분향소는 우리 싸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철거가 어느 순간은 철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또 구심점이 또 하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집회가 또 좀 흐지부지해질 수도 있는 거죠. 얘들은 그거 그냥 시간 그냥 버티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보세요. 저는 그 이 뭐 돈 푸는 거 이런 거 뭐 여기서 뭐 말씀드릴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감당할 구조가 안 됩니다. 코스피 올라가죠. 코스피가 올라간다는 건 그러면 이거는 이게 뭐 이 증시가 좋아져서 기업이 활성화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인플레이션이 이미 선반영이 되는 거예요. 돈을 30몇 조를 그냥 갖다 푼다 그러니까 환율이 그냥 떨어지니까 그 반사 이익으로 코스피가 올라가는 겁니다. 코스피 지금 올라가면 이 나라 절단 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것도 모르고 정치인들 민주당이 지금 집권을 했으니까 민주당만 잘못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걸 견제해야 되는 국민의힘 야당이잖아요.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얘네들이 국힘이 뭐 또 다시 이제 여당이 되고 민주당이 야당이 된들 이 상황이 달라지겠습니까? 저것들 그냥 싸그리 다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산다니까요. 그러려면 가장 시급한 게 부정선거고 부정선거 척결이고 부정선거 척결을 하려면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남으려면 이 백신 문제가 빨리 밝혀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분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저는 요즘 되게 이제 고민이 되게 많은 게 이 나라 정말 지금 뭐 베네수엘라 같이 그냥 길거리에 1,000원짜리 돌아다니고 이래야 베네수엘라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는데 국민들이 그것을 느끼질 못하고 25만 원 이거 언제 줘? 야 니네는 얼마 준대? 이런 소리 나고 있습니다. 밥 먹으러 가면 그런 얘기가 막 들려요. 25만 원 받으면 여러분들 살림살이 나아집니까? 25만 원 받고 뒤로 세금으로 250만 원 내야 돼요. 그런데도 좋다고 이러고 있으니 참 많이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 정치인들이 모든 핵심적인 중요한 정보들을 차단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습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완전히 무너뜨려 놨습니다. 교육 정교조가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애들 교육을 완전히 무너뜨려 놓으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문해력이 딸려요. 글을 읽으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말을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 뭐합니까? 맨날 감성팔이 하잖아요. 감성팔이. 왜? 말로는 얘들을 설득하거나 어떤 그 이 행동을 주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감성팔이 하는 겁니다. 이건 또 잘 먹혀요. 기가 막히게 잘 먹힙니다. 그러니까 야 쟤네들 낯 떨어진 구두 신고 가죽 가방 다 해진 거 들고 다니고 정장에 백팩 메고 아메리카노 하나 들고 다니면 야 저 새끼 뭐 잘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교육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장악을 해온 게 이 대한민국의 이 주사파 종북 빨갱이들 아닙니까? 저는 요즘 제가 빨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빨갱이는 종북 뭐 이런 종중 이 사람들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국익을 해치는 놈들은 다 빨갱이입니다. 민주주의 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어쩌고 지랄을 해도 그 인간이 국익을 해치면 빨갱이인 거예요. 국민의힘
이 새끼들도 빨갱이 아닙니까? 저것들이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민주당은 뭐 말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걔들은 그냥 진짜 밑바닥 빨갱이들이고 똑같은 것들. 이 빨갱이들, 국익을 해치는 인간들을 완전히 이 나라에서 격리를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바로잡기는 힘들어집니다. 지금도 사실 저는 지금 거의 이 한계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한계. 여기에서 이 국민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이것들을 제대로 징치를 하지 못하면 정말 되돌릴 수 없게 이 베네수엘라행 급행 열차를 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만큼은 이런 데 흔들리지 말고 한 명 한 명 시간은 걸리더라도 한 명 한 명 제대로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을 하고 정신 차리라 뭐라 하고 욕도 좀 먹고 욕은 많이 먹습니다. 니만 잘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유튜브 이렇게 많이 올리면 댓글 막 저도 막 일부러 막 삭제하거든요. 기분 나쁘니까. 그러면 댓글에다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 걸 많이 달리거든요. 그래도 같이 이제 붙어서 싸워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한 명 한 명 우리가 바로 잡아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진짜 뒤집을 수 있는 비트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운데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